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여러분들, 생식 주기, 여성의 생식 주기 이제 시작해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을 버벅대지? NG인데. 자, 22페이지입니다. 하이탑의 3권, 자, 22페이지에 생식 주기와 임신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성이 이제 생식 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월경기 있잖아. 월경기. 그 다음에 이제 여포기. 그 다음에 배란기. 그 다음에 황체기. 그 다음에 다시 월경기.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빵일 스타트해서 14일 만에 배란되고 다시 28일 만에 월경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월경기 때는 FSH가 여포를 성숙시킨다. FSH에서 여포가 성숙되기 시작하고. 그럼 월경이 일어나는 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여포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나와. 에스트로겐이 나옴으로써 FSH 분비를 억제시켜. 오케이? FSH 분비를 억제시켜.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FSH는. 자, 뇌하수체 호르몬 있지? 뇌하수체 호르몬. 두 가지가 있어. 뭐야? FSH, 그 다음에 LH. FSH는 이제 여포 자극 호르몬이고,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생식주기와 관련된 게 이제 난소 호르몬이 있어. 난소 호르몬. 난소 호르몬에서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FSH는 여포를 자극해서 여포를 성숙시킨다. LH는 황체를 형성시킨다. 황체 형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포 호르몬이야. 여포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하지. 여성 호르몬. 이게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말처럼 막 뛰어다니던 여자들이 얌전해지고 조용해지고 조신해지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 때문이래.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바로 여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근데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적은 여자들은 끝까지 이제 말괄량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많으면은 굉장히 이제 얌전하게, 이제 조신하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황체 호르몬이다. 황체 호르몬이야. 알겠지? 황체에서 나오는 거. 에스트로겐은 여포에서 나오는 여포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고, 프로게스테론은 황체에서 나오는 황체 호르몬이야. 일단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빨리 정리 한번 하자. 정리하는 내용이 있지.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이제 FSH 억제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촉진시켜주냐? 양성 피드백. 그렇지. LH가 에스트로겐에서 촉진되지. 그래서 에스트로겐 양이 급증하게 되면 양성 피드백에서 LH가 촉진이 돼. 그럼 LH가 뭐하냐면은 배란을 촉진시키는 거지. 배란. 그렇지? 얘가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니까 여포를 배란시키면 황체가 된다. 여포가 배란되면 황체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황체가 되면 이제 황체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죠. 프로게스테론은 얘하고 얘 있지? 둘 다 억제시켜줘. 둘 다 마이너스야. 음성 피드백.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공통적인 기능이 있다.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공통적인 기능이 있어. 뭐냐? 바로, 그렇지. 자궁벽을 두껍게 해준다는 얘기지. 에스트로겐은 최초로 자궁벽을 두껍게 해주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은 더 두껍게 해주면서 유지를 시켜줘. 자궁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줘. 그래서 자궁벽 두껍게 유지시켜주면서 임신 유지를 시켜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지. 그런데 황체기가 지나가서 이제 임신이 안 됐을 때 황체기에서 이제 월경기로 진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체가 퇴화한단 말이야. 황체가 퇴화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감소하게 돼.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자궁벽이 두껍게 유지가 안 되니까 월경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FSH 음성 피드백이지 억제가 안 되니까 다시 FSH가 나와서 월경 시작과 동시에 여포가 성숙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요, 수능 특강뿐만이 아니라 비오비 강의라든가 뭐 제가 생물원 강의하는 데 있어서 생식단원에서는 이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 물론 뭐 이 시간에 다시 이제 한번 뭐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할게. 봐봐. 이게 난소인데, 이 난소에 여기가 수란관이라고 하시고, 나팔관, 수란관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됐지? 자궁.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라. 자, 난소. 난소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제1난모세포가 있다. 나노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제1난모세포가 있는 거야. 제1난모세포. 제1난모세포. EN이지, EN. 즉, 얘의 염색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해. 이런 식으로. 제1난모세포. 알겠지? 그래서 제1난모세포는 이런 식으로 23쌍 있으니까 염색 분체로 따지면 92개야. 염색체 수는 2N이니까 46개지. 2N이니까 46개고, 그 다음 염색 분체 수로는 92개가 되는 거야. 92개. 알겠지? DNA량은 당연히 최고지. 제일 많지. 복제된 상태로 염색 분체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됐지? 제일 남아서. 자, 얘가 FSH 있지. FSH. FSH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색깔을 통일시켜주자. 자, FSH, 뇌하세 전엽에서 나오는 거야. 뇌하세 전엽에서 FSH가 나오면은, 여포 자극 호르몬 나오면은, 여포 만들어! 그래서 여포 안에서, 얘네들이 여포 안에서 이제 성숙하는 거야. 여포 안에서 이렇게 성숙을 해. 오케이? 여포 안에 성숙을 해. 근데 여포에서 성숙하는 게 곧 뭐냐면, 감수제 1분열을 의미해. 감수제 1분열. 알겠니? 제1난모세포가 어떤 상태가 돼서 배란되냐면, 제2난모세포가 돼서 배란이 돼. 이렇게. 뽀숑! 해가지고. 뽀숑! 자, 이렇게 튀어나가. 뽀숑! 하고 튀어나가. 뽀숑! 자, 이게 뭐야? 이게 제2난모세포. 이게 뭐라고? 제2난모세포. N이야, N.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제2난모세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제1극체가 있겠지? 제1극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염색체 한 쌍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떨어진 거야. 요것만 그릴게, 요거. 염색체, 상동 염색체 한 쌍이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N이 되지. 솔로가 되고 얘도 N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제2난모세포. 됐니? 자, 제2난모세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수정이 안 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자. 미혼 여성. 오케이? 자, 여포에서 성숙을 하는데, 여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포 집단이야. 체세포 집단이야. 2N짜리 체세포 집단인데, 그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 뇌하세 전엽에서 나와서 여포를 이제 성숙시키게 되면은 얘네들 있지, 여기서 여기 이 여포세포 있지, 여포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만들어져. 에스트로겐. 자, 여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 에스트로겐. 오케이? 자, 에스트로겐이 나오면은 저농도에서 이 FSH나 LH 있지, 뇌하세 전엽을 틀어막아 버려. 알겠지? 근데 니네들은 보통 이렇게 암기하고 있지. 에스트로겐은 FSH는 억제하고 LH는 촉진한다 이렇게 외우는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의 농도가 낮을 때는 얘네들 둘 다 틀어막고요. 얘네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점점 갈수록 높아지게 되면은 얘하고 얘 FSH와 LH 둘 다 갑작스럽게 파동, 뭐라고 그래요? 이거 파도라고 그러는데, LH 파도라고 그러는데, LH가 굉장히 높게 쫙 올라갑니다. 그때 FSH도 같이 올라가. 쫙. 14일쯤에. 배란 직전에 에스트로겐 고농도가 되잖아. 에스트로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점점 에스트로겐 많이 나와서 고농도가 쫙 되지.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뇌하체에 가서 니네들 나와! 그래서 FSH, LH 쫙 나와. 그때 LH가 쫙 올라가. 그때 FSH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22페이지에 그 LH하고 FSH 그 그래프 보시면은요, 22페이지에 이렇게 LH가 올라갈 때 FSH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원래 기능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과 과정, 고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야. 에스트로겐은 FSH는 억제해서 또 다른 여포는 성숙을 방지하고 LH는 촉진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고교생인 이상 나 말고 일단 니네들 고교생인 이상 이렇게 공부해야 돼. 깔끔하게 개념을 정리하려면 에스트로겐은 FSH는 억제하고 LH는 촉진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지? 가끔 그 22페이지에 나온 거 LH하고 FSH, 왜 FSH도 높아지나요? 이제 이런 거 물을 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떠올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에스트로겐은 FSH 억제해서 또 다른 여포가 생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LH 촉진함으로써 LH가 배란 직전에 최고조에 달한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에스트로겐은 FSH 억제하고 LH 촉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14일 즈음 직전에 LH가 최고조의 LH 파도가 딱 쳐. 헤일이야, 헤일. 완전 헤일. 와, 높다. LH 파도가 딱 치면은 그때
배란이 딱 일어납니다. 배란이 일어나고요. 제2난모로 일어난다. 제2난모 세포야. 알겠어?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난 거야. 감수제 1분열만 일어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포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 가슴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뻥 뚫려서 나가잖아. 그래서 뻥 뚫린 쭈글탱이가 돼. 누렇게 떠. 애새끼가. 그래서 이걸 황체라고 그러죠. 황체가 됩니다. 이 황체에도 당연히 누렇게 뜬 이 물체 황체에도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냐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집니다. 프로게스테론. 이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이 황체를 이루고 있던 세포들 있지. 이 황체를 이루고 있던 세포들, 얘도 세포거든. 세포 집단이거든. 이 세포들도 여포를 이루고 있던 세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누가 나오냐면 에스트로겐도 나옵니다. 에스트로겐도 분비가 돼. 에스트로겐도. 대신 얘의 분비량이 급증하게 되는 거지.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변한 만큼 프로게스테론 양이 갑자기 팍 치솟아. 엄청나게. 됐지? 예, 그러다가 임신이 안 됐다. 임신이 안 됐구나. 안타깝다. 그러면은 이 황체도 퇴화합니다. 점점 퇴화해서 누렇게 되다가 하얗게 돼서 이제 퇴화해요. 백체가 돼서 퇴화. 이제 그게 28일 만에 스타트한지 즉 빵일 스타트한지 28일 만에 퇴화되면은 결국은 다시 어떻게 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생식 주기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 뭘까? FSH, LH 둘 다 억제해버려. FSH, LH를 둘 다 억제해버려. 알겠냐? 그리고 자궁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황체기에는 황체기 있지. 황체가 전성기일 때, 황체기일 때는 프로게스테론으로 인해서 FSH가 억제되니까 여포도 성숙 안 할 뿐더러, 그 다음에 LH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여포 성숙도 안 되는 데다 당연히 배란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이 프로게스테론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자궁벽을 이빠이 두껍게 만들어줘. 알겠어? 엄청나게 두껍게 유지시켜줍니다. 알겠지? 그러다가 황체가 퇴하면은 어때요? FSH가 억제가 안 되니까 FSH가 다시 나오면서 여포가 성숙함과 동시에, 동시동작이야. 부대 상황이라고 그러지? 자, FSH에 의해서 여포가 성숙함과 동시에 자궁벽이 두껍게 유지가 안 되니까 월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월경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월경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월경기 때 FSH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월경기 때 FSH, 월경, 자궁벽이 허물어져 내리면서 동시에 FSH로 인해서 여포가 성숙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경기 다음에 무슨 기냐면 바로 여포기가 찾아와서 여포기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FSH 억제, 그 다음에 LH는 촉진. 됐죠? 그 다음에 자궁벽을 두껍게 해준다. 자궁벽을 최초로 허물어진 자궁벽을 다시 두껍게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실래요? 자, 안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여포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기냐? 그 다음 바로 LH에 의해서 배란이 일어나죠. 배란기. 그렇죠? 배란기. 14일입니다. 월경 시작일로부터 2주 후 14일가 배란기.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황체기. 그 다음에 다시 프로게스테론, 즉 황체가 퇴하면은 월경기.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경기, 여포기, 배란기, 황체기.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여성의 이제 생식 주기입니다. 여성의 생식 주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2페이지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어느 시절에 무슨 그래프,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그 한번 따져보자. LH 있지, LH. LH가 배란기 직전에 많이 나와.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FSH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굉장히 미미합니다만은 여기 그래프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FSH가 월경기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나오지만 그나마 월경기 좀 많이 나옵니다. FSH. 알겠지? 그래서 FSH는 월경기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14일 전에, 직전에 최고조에 달하지. 오케이? 그래프 잘 봐. 에스트로겐은 14일 직전, 즉 여포기 때 최고조에 달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후 배란기가 돼서 배란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많아지냐면 프로게스테론이 급증해. 알겠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무슨 호르몬인지 그거 꼭 눈여겨 잘 봐두도록 해. 알겠지? 명심해라. 호르몬이 어떤 그래프인지, 어떤 호르몬이 어떤 그래프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볼 때 살짝 지우란 말이야. 수정액으로 지우면서 이게 무슨 그래프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게 공부야. 마지막에 할 때. 내가 모든 자료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럼 못 채우나?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황체기에도 좀 나오고 있죠. 에스트로겐 보세요. 그래프. 황체기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여성의 생식주기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그 기능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깔끔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FSH 뭐 하는 거라고?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니까 여포 성숙시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곧 감수제 1분열. 오케이? 지금 이와 같이 감수제 1분열을 촉진시키는 거야. 제1남모세포가 제2남모세포에서 나가는 거니까 여포 성숙시키는 게 뭐냐면 감수제 1분열을 진행시키는 거야. 감수제 1분열을 진행시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게 FSH.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FSH 억제, LH 촉진. 됐지? 그 다음에 자궁벽을 두껍게 해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답게.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에스트로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H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이잖아. 황체 형성 호르몬. 그래서 여포가 황체되게 해주는 거야. 여포가 황체되게 해주는데 여포가 배란해야지 황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LH는 결국은 배란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황체 형성 호르몬. 배란 촉진이고. 그 다음에 황체가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지. 그래서 FSH, LH 둘 다 억제해서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이 둘 다 억제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지란 말 땡그라미 쳐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자궁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준다. 임신을 유지시켜준다. 그 다음에 얘가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면, 즉 황체기 때요. 황체기 때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와서 몸이 뜨거워져. 여자의 몸이 뜨거워진다. 즉 여포기 때는 저온기라고 해서 체온이 좀 낮았다가 1도가 올라가. 배란하면 1도시 정도 올라가. 그래서 36.5에서 한 37.5? 그 정도 되나? 그래서 배란 이후에 어바웃도 최대 한 1도씨까지 올라간다. 고온기라고 그러지.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고온기야. 알겠지? 프로게스테론이 물질자사 촉진해서 열을 좀 많이 만들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고온기에 됩니다. 고온기, 저온기, 고온기. 그래서 저온기에서 고온기 갈 때 배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그 밑에 그림 보면 여성 생식주기 동안 일어난 난소와 자궁 내벽의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생식주기에 대한 공부는 이제 끝납니다. 알겠죠? 넘겨라.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남성의 생식 조절이 있어. 남성은 생식 조절이 이게 우리 수컷들 있잖아. 어린애 수컷들도 조절을 받는데 역시 이제 피드백에서 조절받아. 우리 남성들도 FSH가 나오고 FSH, 그 다음에 LH가 나온단 말이야.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 어차피 생식선이 뭐니? 여자는 난소를 의미하고 남자는 정소를 의미하지. 난소, 정소. 물론 난소, 정소를 둘 다 갖고 있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자웅동체라고. 이제 지렁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건데, 지렁이가 스스로가 수정을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골 때리는 게 자기한테 난소, 정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시기가 달라. 한 몸에 있는데 자웅동체인데도 정자하고 난자 만드는 시기가 똑같으면 지랑 교미를 할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교미를 할 텐데, 그런 꼴을 지금 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두 마리가 꼭 붙어 있다. 지렁이 두 마리가 막 겹쳐서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자웅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다릅니다. 난소에서 난자 만드는 시기하고 정소에서 정자 만드는 시기가 달라서 스스로가 안 돼. 우리 인간도요, 몇 번 정도가 보고된 바가 있긴 있대요. 반음양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그 어렸을 때 지금 보면 안 되는 영화였는데 본 영화 중에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사방지라고 하나? 하여간에 그런 영화가 있긴 있는데 19세 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외형은 여자의 몸인데 남자의 생식기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조선시대 인물인가요? 예. 그런 이제 자웅동체가 이제 보고된 바가 이제 몇 종류가 있대요. 근데 자웅동체라고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자기가 이제 성의 정체성이 이제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남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그래요. 예.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거한답니다. 두 개 다 있을 때 저는 남자예요 그러면 여자 거 제거하고, 저는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 거 제거하고, 이런 식이 된대. 자, 보자. FSH, LH가 이제 자극을 잘 주잖아.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지. 근데 지금 이제 FSH, LH는 여자 걸 얘기했는데 남자는 뭐냐? 얘는 남자는 정자 생성을 촉진시켜줘요. 오케이. 그다음에 LH는 뭐냐면 테스토스테론 있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있잖아. 얘네들 생성을 촉진시켜줘. 그 문제는 얘네들이 피드백이 안 될 땐 큰일 납니다.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요. 얘가 지금 무한정 계속 얘가 계속 자극해서 얘가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나 같은 터프가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컷들,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전쟁을 막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으르렁 합니다. 공격성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공격적이 됩니다. 알겠어요?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많아지면 얘한테 가서 야 그만 나와라 해서 양이 줄어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자 생성도 얘에 의해서 피드백 돼가지고 양이 일정하게 조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이 바로 24페이지 여러분들 남성의 생식 조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억제하는 물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인히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물질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되면 알아야겠지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과 임신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생식 주기를 통해서 이제 뭐가 기어 나왔냐면요. 즉,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 28일에 한 번씩 나오지. 그럼 요때, 배란되면 요때 수정돼서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웃긴 게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about 13번 정도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수컷들 같은 경우는 매일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물론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13번 정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이제 하루, 나와서 이게 배란되면 24시간이 얘네들의 생존 기간이고, 더군다나 2시간, 4시간, 8시간, 10시간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네들의 질이 떨어진답니다. 난자의 질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정 이후도 분열할, 즉 발생을 할 확률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정이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생한 그 비화는, 그 이야기 스토리는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먼 훗날 여러분들의 그 과거 시절, 어린 태어나기 전에 그 정자 시절부터, 저는 다 기억을 하니까 정자 시절부터 다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난자랑, 어떻게 생긴 난자랑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가 수란관을 이동해서 착상을 그 하기까지 그 힘든 과정. 좀 눈물 납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면요, 밤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PD 오빠한테 혼나니까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란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1년에 13번의 수정 기회에 있는 그 여자가 이제 배란을 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 정자들이 이제 기어 들어갑니다. 정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질에다가 이제 사정을 하게 되면요, 한 3억 마리, 2억에서 3억 마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정을 해서 이제 막 기어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대부분 죽습니다. 으악! 대부분 죽어요. 오케이? 대부분 죽고, 뭐 산성 물질도 있고, 뭐 백혈구, 뭐다 항체, 등등 여러 가지 그 저항합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정자는 항원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3억 마리가 사정이 됐다 그러면요, 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게 30만 마리 정도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30만 마리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어가는 게 한 400에서 500마리 정도? 그 정도는 최소한 가야지만이 수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를 확대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를 확대해보면은, 자, 지금 방금 지금 여포가 터지면서 나왔죠? 여포가 터지면서 뽀슝 하고 튀어나왔죠? 예. 자, 이게 여포였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은 여포에서 묻어나온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포의 세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깥쪽. 이걸 방사관이라고 합니다. 방사관. 알겠죠? 제일 바깥쪽 방사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투명한 젤리층이 있어요. 단백질 같은 영양물질들 젤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난막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정자들이 여기를 첨체를 통해서 얘네들 수많은 얘네들 떼내야 되지. 방사관 세포들도 떼내고요. 떼내고, 그 다음에 투명대도 녹여야 되니까 한두 마리 가지고는 택도 없어. 정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미량의, 굉장히 소량의 첨체에 있는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막 뚫고 들어갑니다. 수백 마리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쭉 가던 정자가 쭉 가서 딱 난막과 접촉하면은 수정돌기라는 게 생겨요. 수정돌기. 오케이? 이렇게 수정돌기를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정핵만 이렇게 쏙 빨아들여요. 정핵만 빨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꼬리 안 들어간다잉.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난막에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탈분극이 일어나서 원래 이제 마이너스 한 90, 마이너스 70에서 90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가 이제 역전이 되죠.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류가 흐르니까
다른 쪽에서 들어왔던 정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다른 쪽에서 이제 정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전류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사라지면 여긴 이미 성질이 달라져서 정자가 뚫을 수 없는 성질의 막이 형성됩니다. 이게 수정막이라고 그래요. 수정막. 그래서 수정막이 형성되는 것은 정자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수정 방지라고 그래요. 다수정 방지.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가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하나가 먼저 들어간 놈이 살아남고 나중에 들어온 놈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정자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깨끗이 자기가 패배를 시인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수많은 생물의 다양한 개연성에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보편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수정막이 형성되면 다수정을 방지해준다. 그리고 하나의 정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들어간 놈이 죽지 않고, 만약에 3개가, 그러니까 여기 N짜리 제이나모세포 핵이 있고, 여기 정핵이 있고, 여기 또 정핵이 있다. 그럼 3N짜리가 돼버리잖아. 그럼 3N짜리가 되면 어떻게 되면 발생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발생을 포기해버려요. 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괴물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정되면 모든 게 다 임신이 되고 모든 게 다 출산이라는 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개 중에는 정말 재수가 없어 임신이 됐네, 이렇게 덜커덕 임신이 돼버렸네, 이렇게 지금 말을 좀 내뱉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수정 과정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자들이 난막을 못 뚫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정자 수가 부족해서 난자 안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난자가 또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정 과정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수정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발생을 하는 게 아니야. 난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난화를 도중에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3건 중에 2건은 자라다가 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 때 이제 몇 달째 계속 임신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임신이 안 됐다는 것은 수정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수정은 되는데 발생 중에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3건당 수정 3건당 2건이 바로 죽는답니다. 그건 이유는 아직까지 불명확한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염색체 수가 다르거나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태어나도 살기 힘들 것이다,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하기 때문에 아예 도태시켜버린다는 이론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아시겠죠? 요즘엔 워낙 환경에 오염물질들도 많고, 그 환경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애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딱 있어라 그러면 순식간에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정 과정이었습니다. 수정 과정.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먼저 24페이지의 그 수정 과정. 정자 접근. 자, 정자가 접근하는데, 지금 봐라. 이 제이나모세포라고 그랬어, 분명히. 제이나모세포였어. 알겠지? 제이나모세포였어. 여기서 이제 염색체 모양이라든가 무슨 핵상이라든가 DNA량은 이것은 저희 가서 따지면 돼. 수능 특강 가서 따지면 돼. 그것이 수능의 재료가 되는 거니까, 수능 문제. 근데 여기는 알다시피 하이탑에 있는 개념, 교재로서 개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나가는 거니까, 요 정도 제이나모세포가 수정에 참여한다. 이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되면 그 다음에 무슨 분열을 해야 돼? 감수제 2분열을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자. 정자의 접근. 정자가 편모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방사관 있지? 이 방사관, 이 세포들, 방사관 세포들이 내보내는 물질이 있어. 어차피 여포에서 에스트로겐 나왔다며. 그와 유사한 물질들을 이렇게 내보내니까, 여기서도 이런 물질들이 정자를 꼬셔서 정자들이 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는 양성, 주화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정자가 이 수정소라는 물질 있지? 이 수정소라는 화학물질을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자극과 반응이야.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자극과 반응. 그래서 자극이 오는 방향으로, 즉 수정소의 물질이 자극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얘가 헤엄쳐가는 것이. 그래서 화학물질이 이동하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양성, 주화성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지? 양성, 주화성이 있어. 정자는. 그 다음에 2번 정자의 침입 봐봐. 첨체에서 효소가 나와서 투명대, 방사관도 뚫고 투명대도 뚫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리고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제이나모세포는 어떻게 된다고? 제이나모세포는 그 다음에 감수제 2분열을 해서 제2극체 3개를 만들겠지. 이렇게. 그치? 됐지? 그리고 요건 정핵이고 요거는 뭐야?
난세포의 핵이 되겠지. 난세포. 핵. 됐지? 난세포 핵. 얘도 N이고 얘도 N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뭐가 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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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급체. 됐지? 그리고 나서 비로소 EN이 되는 거지. N과 N이 만나서 EN이 되고 얘네들은 태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EN, EN 뭐야? 체세포 분열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난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할. 알겠지? 난할. 이렇게 거듭되는 거야. 그 다음에 투명대 반응 봐봐. 다시 24페이지 투명대 반응. 처음에 이제 탈분극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다른 정장 못 들어가겠지. 들어가자마자 나타난 거야. 전기적인 방어가 일어나. 1차 방어야. 전기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쫙 흐르니까 다른 정장 못 들어가게.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성질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수정막이 형성돼. 됐지? 그 다음에 4번에 핵융합. N자리, N자리가 만나서 2N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 넘겨라.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봐봐. 난할이라는 게 나오네. 난할. 난할의 특징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난할. 오케이? 수정란이, 여기서 이제 수정란이 생겼다. 진짜. 여기서 이제 수정란이 생겼지? 그러면 수정란이 2세포, 4세포, 8세포. 막하지. 그러다가 2세포, 4세포, 8세포, 16, 32, 64, 128 뭐 하다가 숫자를 까먹었어. 상실배.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8세포 기, 뭐 8세포 배. 8세포 배.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는 배아라고 그러니까 배라는 말 붙여. 이렇게 수정란, 얘는 수정란이고 그 다음에 2세포 배, 4세포 배, 8세포 배, 상실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시기를 기라고 붙여서 8세포 기 또는 상실기 기간은 그렇게 붙여. 그러면 이게 뽕나무 상자에다 뽕나무 과실이 오돌오돌 하거든. 얘네들 바깥쪽이 굉장히 오돌오돌 하거든. 그것처럼 닮았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EN이고 요 세포 하나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할구라고 그래. 할구. 알겠지? 세포 하나 할구. 그러니까 난할이 거듭되면은요, 배 전체 크기는 불변이야. 배 전체 크기는 불변이라는 얘기는 배가 갖고 있는 세포질의 양은 배 전체 갖고 있는 세포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뭐냐? 세포 한 개가 갖는 세포질의 양은 줄어드네. 그지? 세포 생장 없이 계속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세포 생장 안 하고 쪼개지니까 결국은 세포 한 개의 세포질 양은 점점점 줄어들어. 즉 할구 있지? 할구의 세포질 양은 점점점 줄어들어. 하지만 전부 다 EN이니까 체세포 하나당 DNA량이라든가 염색체 수는 같아. 알겠지?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당 세포질의 양은 줄어들지만 핵에 있는 DNA량과 염색체 수는 같다. 잊지 마라. 알겠지? 그러다가 물론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란관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6 내지 7일 정도 걸린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동을 쫙 해나가는데 오케이? 수란관 상단부에 수정을 한 다음에 중단부나 하단부에서는 수정 못해. 왜냐하면 난자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얘는 나오자마자 여 근처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수정 장소는 항상 수란관 상단부가 돼야 돼. 그러다가 만약에 수란관이 이 신축성,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연동운동하고 이 선모가 있어, 여기. 선모가 이제 이동을 시켜주거든. 이 선모들이 이동을 시켜주고 하고 연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 여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궁 외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대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모운동하고 연동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줘서 6 내지 7일, 일주일, 수정 후 일주일 후에 자궁벽에 이렇게 착상을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붙거나 여기 붙어야 돼. 여기가 바로 제일 착상돼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 딱 붙으면은 여기 딱 붙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무슨 상태로 붙냐면 포배 상태로 붙어. 포배도 후기 포배 상태로 이제 착상을 딱 해. 붙으면은 얘네들이 요렇게 자 외막으로부터 이제 양막으로부터 이제 요 태반, 초기 태반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제 초기 태반. 여기 초기 태반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융모라고 그러지, 융모. 융털 닮았으니까 털자 빼고 모자, 털 모자 써가지고 융모라고 그래. 알겠지? 융모. 그래서 착상되면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임신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자, 그 과정을 한번 다시 교재를 통해서 보자. 25페이지에 난할 특징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상, 2번에 착상 봐봐. 배라는 거는 뭔지 내가 얘기했고 3개월 이전을 배, 3개월 이후를 태라고 그래. 배아, 태아. 됐지? 자, 그다음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하는데 이때 임신되었다고 한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착상 후 호르몬 분비의 변화. 자, 착상 후 호르몬 분비. 얘들아, 착상되면은 무슨 게 착상이 되냐면 이 황체기 때 착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 7, 14, 20일, 28. 7, 14, 20일, 28. 그러니까 14일 날 배란돼서 추정됐으면 그로부터 일주일. 이때지 황체가 제일 전성기지. 따라서 이때 착상이 되는 거야. 이때 착상이 되는 거야. 알겠지? 착상돼서 임신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멈춰줘야 돼. 이 상태에서 멈춰줘야 돼. 멈춰주지 않으면 큰일 나. 얘가 계속해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을 분비시켜줘야 돼.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야지 임신된 다음에 착상된 다음에 딱 6시에 멈춰야 된다. 6시 15, 6시에 딱 멈춰야 돼. 정각 6시에 딱 멈춰주면은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나오면서 자궁벽을 계속 두껍게 유지시켜주니까 유산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자궁벽으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FSH, LH를 계속 억제시켜주잖아. 프로게스테론이 FSH하고 LH를 계속 억제시켜주니까 어때? 임신하면서 다른 임신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한 놈만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임신 유지 프로게스테론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지. 신호를 보내야 돼. 자, 나 임신됐으니까 황체야 퇴화되지 말아라. 이렇게 보내주는 게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어. 황, HG, 체, go, 계속 가라. 이런 뜻이야. HCG. 보통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지. HCG. 자, HCG라는 호르몬이 황체야 계속 가다오. 라는 뜻이야. 황체 퇴화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다오. 라는 뜻이야. 황체 go. 그래서 HCG가 인간의 육모에서 만들어져서 생식선,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알겠니?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얘가 계속 분비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난소에 자극을 줘서 난소에게 이 황체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황체가 퇴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사실 이 HCG 같은 경우는요, LH랑 기능이 비슷해요. LH랑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황체를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호르몬과 상당히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황체를 유지시켜줘요. 황체 유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HCG. 오케이, 됐어? 그럼 봐봐. 오른쪽에 그래프 좀 봐봐. 25페이지 오른쪽에 그래프 보면은 HCG로 임신을 판별하는 경우 나오고 있는데, 임신이 되면은요, 초기에 착상 딱 되면 HCG가 농도가 급증해. 이빠이 급증해. 이빠이. 오케이? 엄청나게 이빠이. 급증하면은 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느 때까지 나오냐? 얘가 자라잖아. 얘가 좀 더 자랐다고 치자. 얘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좀 넘었어. 3개월 넘어갔어. 3개월 넘어갔어.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애새끼가 이렇게 이제 손도 좀 생기고 발도 좀 생기고 꼬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깔도 크고 콧구녕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태반이 이제 이렇게 있고. 됐지? 태반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요, 얘는요, 어디서, 이 태반에서 뭘 만드냐면, 이 태반에서 바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을 만듭니다. F를 만들어. 알겠어?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을 만들어. 3개월 정도 지나면, 3, 4개월 정도 되면은 스스로가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필요가 없게 돼. 더 이상 이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 그지? 엄마. 어차피 근데 사실 이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요, 엄마랑 거의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생존이냐 마느냐. 즉, 착상될 때도요, 대부분 착상이 안 되고 거부 반응을 통해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할 때 여러 개를 넣어주는 이유가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거부하기 때문에, 야, 너 꺼져. 자궁벽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전자가, 이 아이는요, 엄마의 유전자고 남편의 유전자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내게 아닌 거야. 절반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늘 불안한 거지. 특히 이 시절은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에는 상당히 위태하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황체가 퇴화해버리면은, 3개월 이전에 황체가 퇴화해버리면 이 아이가 유산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개월 넘겨가 버리면요, 이제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부 반응도 이제 거의 줄어들고, 이 아이가 스스로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니까 HCG 생산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황체한테 황체 유지해라 이렇게 부탁 안 해요. 그래서 황체는 3개월 이후에 퇴화됩니다. 이 엄마의 이 모체의 황체는 퇴화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3개월 후에 만드는 이거 가지고 임신 유지되는 거야.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됐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는 단 것 좀 많이 줘라고 해서 포당을 많이 요구해. 근데 엄마는 안 돼라고 이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호르몬을 살짝 태반을 통해서 엄마 몸으로 흘려. 이 호르몬이 뭐냐면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야.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딱 흘리면은 엄마 몸에서 인슐린이 농도가 뚝 떨어지니까 혈당이 높아지게 돼. 엄마의 혈당이 딱 높아지게 되면 임신 당뇨가 돼버려. 근데 처음부터 엄마가 지면 안 되니까 혈당 높아졌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더 증가해. 엄마의 인슐린 분비량이 더 증가하니까 혈당을 다시 낮춰줘. 그럼 얘는 또 인슐린 억제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내보내. 이름으로써 엄마가 평상시보다 거의 한 최대 1000배까지 정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시절이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임신 시절이 됩니다. 굉장히 얘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거의. 포도당 줘! 싫어! 포도당 줘! 싫어! 포도당 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가 살기 위해서. 엄마가 산다는 거 곧 너도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점점 애새끼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엄마의 깊은 뜻을 알고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알겠습니다, 엄마. 그러면서 이제 나올 준비하고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어린 놈들은 까불게 돼 있어. 까불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예.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엄마의 거부를 극복하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 하다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새끼는요. 알겠습니까? 참, 우리들의 탄생의 그 과정은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단순한 건 아니다. 단순한 게 아니다. 근데 이런 경이로운 생명을 가지고 말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니네들의 그 어떤 꿈과 희망, 이런 걸 버려서는 되겠냐? 안 되지. 반드시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니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좋습니다. 따라서 임신에 착상되면은 얘가 혈액에 많고, 그 다음에 얘가 일부가 사고체에서 보만 주머니로 여과가 되니까 오줌에서 검출이 돼. 그러니까 혈액을 빼서 얘의 농도를 검사하든지 아니면 오줌에서 임신 진단 시약이 있어. 여기에 보면은 HCG에 여기 이제 줄이 2개가 있어. 이제 줄이 2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줄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색깔이 이제 여기 이제 색깔이 있고 이제 여기 색깔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HCG가 항체랑 HCG 항체에 있어. 항체랑 결합했을 때고 여기는 이제 항체만 있는 거야. HCG 항체만. 그래서 오줌을 흘려서 이 여자의 오줌 속에 HCG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딱딱딱딱 달라붙어서 색깔이 얘하고 같아져. 그러면 2줄이 나오면은 임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신 진단 시약에는 뭐가 있냐면 HCG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임신을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교재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 쌍생아의 탄생 원리가 나오네요. 쌍생아의 탄생 원리. 자, 여러분들 지난 강에 제가 이렇게 쳤던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박중훈 선배, 옛날에 한때 잘 나갔을 때 그 춤이 있습니다. 자, 이 춤 있습니다. 또 추네 오늘.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난수에서 하나,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다음 달 하나씩 28일 주기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같이 나왔어. 자, 스텝이 엉켜? 같이 나오네. 야, 같이 나가는 경우. 이거 이제 댄스치라고 그러죠. 춤도 못 추는 게. 하나씩 정확하게 하다가 같이. 자,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쪽에서 동시 배란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정자 하나씩 만나서 수정란 2개가 돼서 얘네들이 양쪽에서 쫙 탁탁 붙으면 일란성 쌍생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일란성 쌍생아고 태반이 다릅니다. 100% 태반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일란성 쌍생아는. 알겠지? 그런데 일란성이 있어. 일란성. 즉 일란성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다가 초반에 똑 떨어져 버리는 그런 거 있지. 한 4세포, 8세포, 16세포에서 초반에 똑 떨어져 버리면 작은 덩어리가 빨리 가고 큰 덩어리는 천천히 가니까 탁 붙고 탁 붙어. 됐지? 태반이 다를 수가 있다. 일란성이라고 할지라도. 완전 똑같아. 유전적으로 완전 똑같은 놈이야. 하나의 정자, 하나의 난자가 만나 하나의 수정장이 나나라는 가운데 떨어진 거야. 됐지? 그런데 잘 가다가 막판에 엄마가 충격을 먹었어. 엄마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막판에서 뚝 떨어졌어. 막판에 착상하기 직전에 툭 떨어졌더니 같은 부위에 탁 착상을 했어. 태반이 하나인 경우야. 그러니까 태반 가지고 일란성, 일란성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일란성이라도 할지라도 미리 떨어져 버리면, 좀 이르게 떨어져 버리면 태반이 2개일 수 있고,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태반이 하나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다가 제대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제대로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 그지?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
샴쌍둥이라고 그러는 거지. 샴쌍둥이. 알지? 우리 샴쌍둥이 특히 이 옆구리나 이 어깨 쪽에 많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 동물의 세계도 상당히 흔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샴쌍둥이 상당히 흔해요. 그러니까 쌍생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불안정한 쌍생아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머리가 3개 달리거나 2개 달린 뱀이 있지, 뱀. 그 다음에 뭐 다리가 몇 개 달린, 다리가 몇 개 달린, 뭐 머리가 몇 개 달린,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이게 조금 일부 분열되다가 이제 만들어진 개체야. 알겠어? 이해가니? 그게 징그럽다고 생각하면 되고, 쌍생아가 되려다가 말았구나. 그래서 다른 동물의 세계도 쌍생아는 존재합니다. 글쎄요. 그건 좀 희박하다고 하네요. 하나의 계란에서 2개의 병아리가 나오는 건 좀 희박하대요. 왜냐면 2개가 병아리가 나오기는 힘들대. 영양분도 적고, 둘 중에 하나만 잘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좀 희박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거 말고도 이제 동물 세계에서도 쌍생아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동일한 놈이 2개가 튀어나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쌍생아의 탄생 원리, 그 밑에 나온 거 여러분들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시면은 이제 그 2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나날의 특징이 이제 그래프로 나왔어요. 나날의 특징이 이제 그래프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한 걸 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게 벤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조심해야 될 건 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할구를 얘기하는 건지 조심해. 할구는 세포 하나고 배는 그 전체를 얘기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심화를 보면 동물의 다수정 방지라고 나옵니다. 동물의 다수정 방지 아까 얘기한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세요. 탈분극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분이 바뀌는 것들, 표층립이라는 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표층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는 좀 뭐하니까 이제 피임법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 피임법까지 이제 얘기를 하자. 자, 피임법 27페이지. 우리들 교재 27페이지에 피임법 나오는데 생식주기용법 있지. 사실 이제 100% 피임법은 뭐냐면요, 남녀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 피임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싶으면은 글쎄 뭐 호르몬을 이제 제거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라면 이제 이와 같이 피임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생식주기용법은 요 시기를 피하는 겁니다. 요 시기. 그러니까 가임기간이 있어요. 가임기간. 월경 시작으로부터 14일이 배량기이기 때문에 11일부터 15일까지를 가임기간이라고 해요. 월경 시작일로부터 11일부터 15일. 이때 왜냐하면 정자가 2, 3일 정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얘 나오기 전에 배란 2, 3일 전에 들어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또는 배란되고 나서 하루 정도 사니까 좀 하루까지 늦게 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통 11일부터 15일까지를 가임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를 피하는 게 바로 생식주기야. 보통은 이제 월경 전후로 이제 일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예, 실패율 높아. 특히 우리 인간은 안 그런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정자들이 거의 그 난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정자들이 있대요.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난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놈들이 있대요. 계속 아주 무시무시한 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정자가 없으리라는 법이 있겠니? 그래서 실패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장벽 사용법 봐라. 콘돔. 콘돔은 남자의 생식기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식기에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정자가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풍선같이 생겼습니다. 재질이 좋아요. 네. 그래서 성병 예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콘돔이라고 생각하면 돼. 콘돔. 이 콘돔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안암동 거기 로타리의 모 호프집에서요,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데 어떤 애, 우리 동기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데 풍선이 없어가지고 풍선 같은 거 막 불어가지고 하잖아. 근데 어디선가 어떤 하구가 우리 형제가 풍선을 막 구해와가지고 막 불어가지고 주렁주렁 그 맥주집, 호프집을 주렁주렁 매달아 놨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불어도 안 터지는 그 대단한 풍선의 정체는 바로 콘돔이었습니다. 참,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상당히 대단히 쪽팔렸다라는 거. 자, 어쨌든 그게 콘돔이었고요. 자, 꼭 기억하세요. 성병 예방에 탁월한 거다. 가장 탁월하다라는 게 콘돔이다. 그 다음에 페미돔은 여성용 콘돔인데 역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건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콘돔이 이제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데요. 역시 폐설이라는 것도 질환에 삽입해서 여기 이제 여기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이제 장벽들 사용해가지고 정자가 여자의 체내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 피임약하고 사후 피임약이 있어. 사전 피임약은 요 두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라는 건 뭐냐면 먹는 거야. 먹는 피임약 요걸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 어차피 프로게스테론이 주성분이고 에스트로겐은 이제 부성분으로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한 거야. 왜? 이 약을 먹게 되면 임신됐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신됐을 때는 황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황책이다라는 걸 우리 몸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황체기 때 나오는 호르몬 두 개를 다 성분에다 넣어준 거야.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주성분, 에스트로겐이 부성분. 그러다 보니까 얘 때문에 FSH, LH 둘 다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 엽보성숙도 안 되고 배란도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주는 거야. 그게 사전 피임약. 근데 사후 피임약은 뭐냐면 72시간 내에 먹어야 돼. 원치 않는 성관계라든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제 72시간 이내에 먹는 게 있어. 사후 피임약. 일단은 정자는 들어갔다고 치고 수정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임신을 방지할 수 있냐. 그렇지. 착상 방지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착상 방지.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미 수정돼서 사람인데 그걸 사람이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나쁜 짓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좀 그런 게 바로 이 사후 피임약이죠. 그 성분은요, 고농도의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고농도의 프로게스테론. 고농도.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면 자궁벽을 두껍게 해서 임신이 더 잘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농도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호르몬은 과다증 결핍증이 있어. 호르몬은 과다증 결핍증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프로게스테론은 오히려 자궁벽을 더 두껍게 합니다. 더 두껍게 하면 착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착상하더라도 뚝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착상 방지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 루프가 있습니다. 뭐, 정자 이동을 방해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수정을 막는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주된 기능은 착상 방지입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자 이동 방해라든가 수정 방지를 기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주된 기능은 착상 방지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근데, 알다시피, 부작용이 있네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여자의 몸에다가 이렇게 장치하고 이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 알겠죠? 약도 마찬가지야. 합성 경구용 제제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그 여자 몸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콘돔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20세 성인이 넘어갔으면 대학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질 행동을 물론 경고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자, 알아서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있고. 알겠습니까? 물론, 인구를 좀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특히 뭐 세계 최대 그 낙태 오명 국가로서의 지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건, 낙태라는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명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피임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영구 피임법은 정관 수술이 있고요. 난관 수술이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전혀 피해 없습니다. 정관 수술은 정자가 안 나오게 해주는 거고요. 난관 수술은 정자가 난자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잘라서 묶는 거야. 여기 잘라서 묶고 여기 잘라서 묶어서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까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난관 수술은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자들한테. 뭐 복막염이라든가 골반염이라든가 이런 거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부부에 있어서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정관 수술하는 게 더 권장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난관 수술 했잖아, 이걸 잘라서 묶었잖아.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험 가내기밖에, 즉 체외 인공 수정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정관 수술한 남자들도 정관을 잘랐기 때문에 그 정소에서 고환이 있지, 고환 정소에서 정자를 빼서 또 체외 인공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관수술, 난관수술은 일단 수술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계속 피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남성의 생식주기도 정상적이고 여성의 생식주기도 정상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넘겨서요. 그 영구 피임법 그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식주기 이용의 원리, 그 다음 피임약의 원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피임약이라고 해서 이제 튤립의 알뿌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불임을 또 유발하는 물질들 자연 속에 있는 걸 먹어서 이제 임신이 안 되게 한다라고 하네요. 자,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을 위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교양적으로 상식이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하이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서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제 몇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29페이지에 그 자료에 있지, 탐구활동.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29페이지에 있는 탐구활동 내용들은 찬찬히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꼼꼼히 보면 여러분들은 다 만점 받을 수 있어. 자, 먼저 32페이지 보자. 자, 32페이지 1번. 1번에 A가 뭘까? FSH. B가 뭘까? LH. 빨리 써줘. C가 뭐야? 에스트로겐. 와, 나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세요, 선생님? 난 도인이잖아. 딱 보면은 그냥 나와, 그냥. C가 에스트로겐. D는 프로게스테론. 니들도 알잖아. 왜 그려? 자, 1번 A는 C의 분비를 억제한다. 즉 FSH니까 C의 분비 억제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안 배웠지. 그냥 여포 성숙시키는 거야. 2번 B에 의해 배란이 일어난다. 그렇지. LH 배란이 일어나고 맞고. 3번 B는 C의 분비를 촉진한다. 얘가 누구의 분비를 촉진해? 에스트로겐. 천만의 말씀. 관련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절이야. 얘는 지나가 버리고 여포를 배란시켜서 황체 만들었으니까 LH는 그냥 배란 촉진만 해주고 황체를 만들게 해주고 황체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황체 유지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틀렸고. 4번 D는 여포의 생장을 촉진한다. D는 프로게스테론이네요. 프로게스테론이니까 FSH 억제해서 여포 생장을 억제합니다. 틀렸고. 5번 C와 D는 동일한 작용, 거의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거의 동일한 작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9번 봐봐. 33페이지에 7번부터 하자. 자, 33페이지 7번. 7번에 1번에 정자의 첨체가 파열된 효소. 이때 뭐냐면 가수분해 효소야. 소화효소다. 소화효소.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난자에는 단 한 개의 정자만이 들어간다. 맞지? 다수정 방지라고 그랬어. 내 성질이 변해서. 수정막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다수정을 방지한다. 맞고. 4번. 난자핵의 DNA량은 정자핵의 2배이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융합하면 수정란이 된다. 자, 이때 융합하는 놈 있지. 이거 조심해야 돼. 융합하는 융합하는 놈은 이 난자의 핵이니까 얘하고 얘는 DNA 같은데, 만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잘 봐. 처음 들어갔을 때 얘는 제2난모세포 핵이야. 알지? 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제2난모세포. 됐지? 근데 여기 이제 제2극체 만들어지고 얘가 됐으니까 여기는 얘가 되는 거고, 정자의 핵도 얘가 되는 거야. 정자의 핵도 여기, 난자의 핵도 여기. 됐어? 그러니까 구별 잘해줘야 돼. 요거는 얘하고 이 정액하고 달라. 정액은 이쪽이고, 얘는 제2난모세포니까 제2난모세포는 이렇게 되는 거야. DNA 되는 거야. 알겠어? 됐지? 이거 구분 잘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수정란의 염색체는 당연히 ENE 거로 46개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9번 보자. 9번에 1번. 수정은 수랑관 맞지? 2번. 착상하는 시기는 포배.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외워도. 3번. 수정란이 착상하고는 난소의 황체 퇴화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있다고 그랬어. 3개월 동안은 얘가 HCG 분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퇴화된다고 그랬으니까, 착상으로 퇴화하면 안 되지. 3개월 이후에 퇴화해야 된단 말이야. 3번 틀렸고. 그럼 4번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5번 자궁으로 이동하는 동안 배의 크기는 수정란과 큰 차이가 없다. 수정란과 배의 크기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활용 문제는, 개념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이런 데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해설을 보시거나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으니까 개념 활용 문제는 한 문제만 풀어보자. 그냥 지나치기가 좀 아쉽네. 자, 38페이지 10번 봐봐. 38페이지 10번. 38페이지 10번. 생물 숙제로 피임법을 조사했습니다. 영희는. 어떤 생물 선생님이
어떻게 내줬을까? 양쪽에 수정관을 절제한다. 수정관, 정관 수술입니다. 정관 수술. 그래서 기억해서 남자에게 실시하면 여기까지 맞아. 근데 정자의 생성을 막는 건 아니야. 정자의 이동, 즉 배출을 막는 거야. 알겠지? 정자 생성은 되는데 배출을 막는 거다. 기억 틀렸고. 니은. 자국 내에 금속으로 만든 장치, 루프 같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착상을 막는 거. 라를 보면 역시 72시간 내에 사후 피임약이니까 착상 방지. 니은 맞네.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임신기간에 성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거 생식주기를 이용한 거지. 그래서 디귿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다. 디귿 상관이 있네. D는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을 때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다. 아니지.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을 때는 황책인데 이 황책이하고는 상관없지. 요 기간을 피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고 있어. 알겠지? 그 다음 리을. 가와 마의 방법을 쓰면 정자가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 가는 당연히 정자가 나오질 못하고 마는 저거죠. 콘돔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정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생식주기하고 수정, 그 다음에 피임법까지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애가 태어나는 과정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